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가발전입니다. 네, 자가발전입니다. 자가발전입니다. 자가발전 1부 2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나요? 1화 2부 아니에요? 와, 1화 2부네요. 네. 내가 뭐라고 그랬나요? 1부 2화. 이런 사람한테 진행을 맡겨놨어. 우리 관계를 잘 모르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끄럽지만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학 부분에서 많이 약하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이야 숫자 들어가서. 네. 웬만하면 다 수학이에요. 대신 저는 국어를 되게 잘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도 진짜 잘했는데. 자, 좋아요. 담배들 피고 오셨나요? 저희는 셋 다 비흡연자지만 네, 저희는 셋 다 비흡연자에 음주도 별로 안 하죠. 저는 음주 안 합니다. 네, 저도 술을 안 합니다. 저도요. 안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늘부터 의 실장님은 오늘부터 안 하기로 했어.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그래갖고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전 대부분 취해 있습니다. 좋아요. 제정신이 아니군요. 뭐 이제 돌아와서 아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아망드 씨가 할 얘기가 많았는데 왜 끊었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다방 직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1화 원래 다방 직방을 이제 비교도 좀 해보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서비스를 분석하는 코너도 어느 정도 가미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준비가 한 대로 이 다방 직방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까요? 먼저 긍정 씨, 이 네. 다방 직방에 대한 이 생긴 거에 대한 것들은 아까 그 사회적 시선으로 이렇게 열심히 뭐 얼마나 사회적 시선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시선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 네. 다방 직방을 개인적으로 그냥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사용자로서 다방을 쓸 것 같습니다. 네. 해리 때문에요? 그것도 아주 크게 한몫을 하고요. 예, 모델 누구 썼는지 말해야 된다니까. 이게 사실 제가 썼을 때는 두 앱 중에선 다방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직방은 불편한 게 좀 많았어요. 아, 이건 이제 웃음기 빼고 이제 개발자 감성으로. 아니요, 이용자. 근데 이용자라는 게 결국 개발자 감성인 이용자잖아.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직업이 개발자인 이용자죠. 네. 나는 감성은 배제했어요, 여러분. 나 그냥 일반 이용자로서 일반적인 사용자 한 직방은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직방은 존나 어이없는 게 이 앞에 보면 앱을 켰어. 앱을 켰는데 앞에 자기네 앱에 대한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있지 비슷한 그런 서비스가 쉽게 말해 네이버 포털인데 네이버 뉴스 칸에 이제 자기네 네이버 뉴스가 네이버를 소개하는 뉴스들이 나와 있다. 네, 그렇죠. 그 네이버 딱 www.네이버.com에 들어갔는데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가장 큰 곳에 네이버 공지사항이 있는 느낌. 뭐 NH는 뭐 어디 기부 뭐 이런 네, 거.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공지사항이에요? 공지사항이에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데요? 공지사항은 아니고 그 직방이 나온 보도 자료가 어플리케이션 메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네. 부동산 스타트업 춘추 전국 시대 이런 기사를 막상 들어가 보면 부동산 스타트업 춘추 전국 시대에 자기가 이제 자기만 나온 게 아니죠. 춘추 전국 시대 진시황 같은 거라. 근데 그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직방이 가장 크게 나온 기사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왜 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부동산 관련 뉴스는 난 이해가 돼. 직방 집 시세가 뭐 어떻게 변동이 있다든지. 그렇지. 그러면 보통 왜 주식 프로그램에서는 키면은 그 주식 시세 변동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여기 하잖아. 지금 나오는 게 요즘 핫하는 모바일 스타트업 월간 이용자 수는 눌러봐. 이걸 누르면 또 어이없는 게 그냥 밖으로 나가요. 이게 안에서 보여주는 것도 네. 아니고. 그래갖고 어디요 이게? 이제 각종 이제 조용히 해봐. 이거 아웃스탠딩. 아니, 방송에서 조용히 하라고. 이거 뭐야, 블로그 아니야? 아니 이건 이제 뭐 뉴스, 미디어인데 네. 일종의 미디어인데. 근데 이거 물론 직방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누차 말하지만 나는 직방 좋아합니다. 직방 많이 썼었고 주원 씨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지금 해리 씨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거고, 직방은 1순위 사업자, 그러니까 1등 이 분야 1등 사업자로서 약간 책임감 같은 걸 좀 느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칭찬이에요.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헛걸음 보상제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그 상식을 깬 네. 1순위 사업자로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마땅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우습네요. 약간 이런 거 보면 옹졸해 보인다고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예를 들면 마호메트가 와가지고
마호메트가 종교- 나중에 네. 미안합니다. 마호메트 말고 누구 있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전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이거 아니야. 삐 처리하겠습니다. 뭐가 있어? 아니 아무튼 그 어쩐 그래 뭐 아무튼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국밥집 같은데 가서 뭐 이렇게 저기 치사하게 하는 거잖아. 그런만 그렇죠. 깎아달라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돈 되는 건 다 하는 기획자인데 이제 마케팅 쪽에서도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마케팅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보도자료 작성하는 거는 작성해가지고 막 보낸단 말이야. 네. 그래갖고 하나 이제 얻어 걸리면은 올라가는 거야. 이거 니네가 쓴 거잖아. 이걸 여기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그럼 그냥 게시판 만들어서 올려 거기다가. 아니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글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기들 칭찬하는 걸 자기 걸 올려놓으면 좀 그렇지. 그것도 메인에 가장 큰 영역을 잡고 있어요. 아니 난 그게 숨겨져 있으면 그건 올릴만 그렇지. 하다고 왜냐면은 생각하는데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올려주는 게 그건 좋은 거죠. 예, 그건. 그리고 필요하지. 투자자들이나 이런 그럼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우리 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개발 투자자 보라고 여기다가 이걸 놓은 거야? 하는 입장이거든. 생각이 들잖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업자들한테 입점할 수 있게 이렇게 더 홍보를 하는 역할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잠깐만. 그렇게 보면은 그럼 직방은 부동산 업자들이 오게 만들려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네. 오히려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키자마자 이제 인근 추천 중개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고 수익을 있는 거죠. 거기를 바라보고 그렇죠. 있는 거네. 수익 그분들은. 모델이 되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존폐가 갈리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그렇죠. 아니 돈에 대한 거는 맞는데 저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직방 여러분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근데 언제나 늘 말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모여야 돈은 그 다음에 알아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돈 되는 건 중요하죠. 어쨌든 이거는 좀 그러니까 다른 지금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다방이라는 앱을 봤을 때 그 뭐 박긍정인가 최긍정인가 이긍정입니다. 이긍정 씨 말처럼 이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예. 이런 접근성이나 사용하기 편리성에서 이건 다방이랑 너무 비교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당장 봤을 때 딱 그냥 어플리케이션 첫 쓰는데 화면만 봐도 네, 어마어마하게 뭐가 불편하다거나 뭐 이게 그쵸.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봤을 때 약간 황당한 거죠.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큰 영역을 잡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으면서 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맨 윗부분 상단은 어플리케이션 배너가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하단은 어플리케이션을 광고하는 어느 홍보하는 그러다 그거 메뉴는 배너잖아. 지도 광고. 그러니까 앞뒤로 광고고 중간에 이제 컨텐츠가 있는 끼어 거죠. 아니 왜 광고는 왜 넣은 거야 저기에? 광고하려고 놓겠죠. 혹시 배너 저기 광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거 넣으려고 했나? 이벤트라든지 뭐 네, 공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게 부동산 전달되겠죠. 광고나 이런 거 해주려고 그랬나? 그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뭐 다양한 용도가 있겠죠. 일단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직방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신기해가지고 나라 앱이랑 비슷해. 아니 그 진짜 나라 장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다방 앱으로 그래서 잠깐 켜봤는데 듣는 분들도 한번 다방 앱 직방에 한번 깔아보세요. 상단에 해리 배너가 크게 있네요. 다방도 마찬가지로 패널은 네. 있네요. 다만 다방은 언제나 그 모바일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그 통합 검색이 맨 위에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뭐 다시 나오는 그 편의성 차이인데 직방은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 막 이것저것 설정해야 되잖아요. 검색을 하려면. 그렇죠. 근데 직방은 그냥 일단 뭐 동 이름이든 그냥 다방은. 뭐 지하철 이름이든 일단 다방은 그냥 써서 엔터 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게 훨씬 더 잘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얘네도 그거 있어요? 뭐 언론 홍보? 어플리케이션 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트 가서 봐야지만. 네, 나오군요. 뭐 사이트도 사이트에는 있어요. 있겠지. 네, 사이트는 사이트- 있어야지. 사이트는 아까 왼쪽에 말했듯이 있죠.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홍보는. 네,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돈 갖다 주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사용자를 생각해야지. 투자자로 운영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사용자로서도 그런 게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직방 금강씨. 다방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나 이런 업계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핫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게 되게 생소한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떤 뭘 믿고 서비스인지. 쓰냐. 그렇죠. 신뢰도를 이렇게 줄이면 아.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로 이건 인지도가 새로운 있구나. 관점이네요. 아씨 긍정이다.
아, 이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네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군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의도가 그였는지. 이걸 들으시는 뭐 직방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해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뭐 보도자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팟캐스트를 잘라가지고 그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그분들은 이걸 듣진 않으실 것 같은데. 야, 내 생각에 직방 대표님은 언젠가 한번 이거 저희 자기 거 뭐 캐딜락 같은 데서 이거 들어. 캐딜락이야. 가만히 듣고 있어요. 왜 매도를 해? 구체적이에요. 매도라니 캐딜락 돌아다니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좋은 거긴 아니, 한데. 나 띄워드린 건데. 나 타고 싶다. 네, 아무튼 그래서 다방 이제 그 직방을 이제 끄고 다방으로 켜보면 다방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 편이에요. 이제 네. 어플리케이션 키자마자 상단에 이것도 배너가 있긴 한데 네. 뭐 저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거래로 살 수 있는 매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그 은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공인중개사를 빼고 이제 직거래로 그러네.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아니면 뭐 월세 집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있군요. 네, 테마. 집주인이 그 뭐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이건 진짜 좋다.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그냥 메인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직방 같은 경우에는 이 다방에 테마별 검색 기능이 있는 위치에 네. 그 직방은 반대로 근처 부동산을 소개하는 버튼들이 있었고 그렇죠. 다방은 그 근처 부동산 영역에 부동산에 대한 거는 아예 없고 그 각 건물들 그러니까 매물들에 대한 소개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앱의 성격이 나는 완벽히 갈라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직방은 의도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냥 부동산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마치 그 다나와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옥션들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 부동산들을 오면은 그것도 이제 가격순 정렬해서 보여주겠다. 부동산 포함. 네. 근데 다방은 약간 더 그거네요. 그 일반 개인들 것도 같이 포함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좀 보여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깔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제 나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사람이 네. 연령층이 좀 낮다, 좀 젊은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훨씬 맞는 거는 아마 다방이 아닐까. 그렇죠. 앱 자체만 네. 봤을 때는 매물이나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테마별 검색만 네. 봐도 맨 처음에 노출되는 게 저보증금이거든요. 그럼 딱 노렸어. 그러니까 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잘했네. 잘했어. 이거 좋아. 목돈이 없는 분들은 그렇죠. 대부분의 서울살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누르고 있죠. 그럼 이거 먼저. 네, 저도 저 영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소비 트렌드 이런 거 관련된 얘기인데 올해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뭔가 제시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뭐 큐레이션 픽캐스트, 같은 거? 예, 큐레이팅 큐레이션 같은 서비스죠. 거죠. 네. 저거는 큐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제안을 해준다는 게 아니야 이게 되게 굉장히 큐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빅데이터 맞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가 봐야 할 그 집에 대한 정보 위치만으로는 너무 알 수 없는 정보인 그렇죠. 거죠. 그걸 이제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해줘서 제시를 해준다는 게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은 실장이 말한 부동산이 아니라 일반 매매하시는 분들, 일반 사용자분들을 이렇게 매칭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아망드가 직방에 그 매물을 올린 부동산 업자는 다방에도 똑같이 올리면 순위가 내려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아 맞다. 그 얘기가 그래서 있었지. 부동산 업자가 다방에 입점을 많이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게 들어온 게 아닐까. 근데 꼭 내가 만약에 부동산 업자라면요. 네. 난 순위 밀리더라도 양쪽에 넣는 걸 선택할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물론 우리는 그 직방의 부동산 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우린 업자가 아니니까 알 수는 그렇죠. 없지만 네네. 글쎄요 저라면은 홍보 창구는 많을수록 왜냐면 다방 직방 말고도 우후죽순 생길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직방이랑 다방이랑 단순히 단면만 놓고 비교하자면 사용자가 3배, 4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쉽게 포기하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자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직방을 쓰시고요. 집을 얻으시려는 분들은 다방을 쓰십시오. 그럼 어디서 만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어디서 만나요? 못 만나는 거지 멍청한 놈들아.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방법이 없어. 이러면 그리고 좀 돌아가서 그럼 얘기해 볼게요. 그 직방은
다방에 올린 매물을 올렸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올렸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뭐 보면 알지 사실은. 그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 허위 매물을 찾아내는 방법. 그거는 뭐 이제 가본 사람이 신고하는 거니까. 그렇죠. 허위 근데 매물은 이제 그렇겠지. A라는 부동산, B라는 네네네. 부동산, 네. 그리고 다방, 직방 이거를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쌓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걸 갖고 이게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네네네. 이 데이터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새는 오프라인에만 올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온라인에 많이 올리고. 부동산 114든 부동산 서브든 네이버 부동산이든 이렇게 올리는데 그걸 보면 이제 할 말을 까먹었다고 네, 합니다. 할 말을 까먹었어요. 이제 그걸 보면 어쨌든 그 중복되는 데이터를 걸러낼 수는 있다는 거죠. 찾아낼 그렇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을지언정 들어보면 직방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잖아. 어느 정도는 당연히 모니터하겠죠. 자기 경쟁자니까. 그 데이터인데. 아니 보는 건 좋은데 그걸 보고서 그 중복되는 거 있으면 쉽게 말해 이런 거잖아. 이놈들 봐라. 여기도 올렸네. 같은 거죠. 우리가 영업을 해서 아는 사람으로 아는 부동산을 만들었더니 이 부동산이 여기도 올려. 근데 확실한 거죠. 그 페널티를 주는 것들은 진짜 여기 있네요. 네, 지금 여기 다방 블로그에 있군요. 네, 다방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다른 앱에 매물을 올리면 이제 페널티를 받는다. 이러면서 공인중개사의 원상을 사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직방이 이건 진짜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왜 이래 말해서 이거 정부 앱이냐고 그러냐면 이건 진짜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믿을 거야. 이걸 왜 막는 거야 도대체? 이게 지금 직방 여러분들은 직방 이 정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직방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매물들을 거의 다 올려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오히려 우리 거 안 쓰면은 너네 혼나? 이렇게 하는 근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이제 네. 다들 못 들어와서 안 달인 상태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그 배째라 같은 거지. 그런데 이제 네. 직방에서 이런 걸 하는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는 네, 표면적으로 건데.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표면적으로 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이제 여러 개 중개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뭐 다방이나 네네네네. 직방, 네. 뭐 방콜, 뭐 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텐데 이용을 했을 때 매물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네. 우리한테 올려라.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인가요? 직방에 올린 여기저기서 네. 연락이 오면 매물 네.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예. 직방에 올리는 매물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매물이 있으면 이게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네. 직방에만 올려라. 이게 그러면 허위 매물이 아니는 걸 우리가 보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표면적으로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뭔 개소리야 이게. 이거 개소리라고 한 건 미안합니다. 근데 개소리 같긴 해.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그거잖아. 되는 전형적인 그 꼰대 경영이라니까. 야 그거잖아. 너희들이 싫어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봤어. 같은 거란 말이야. 진짜 그 고객들이 불편할지 모르니까 너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지 마. 라면은 지금 그래서 그 못하게 한 건 아니고 뒤로 순위를 밀었다는 것도 여기에 끼워 맞춰 설명을 하면은 순위가 미뤄진 것은 허위 매물일 거라는 뜻인 거잖아요. 얘네 해석대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 매물일지 모르니 순위를 낮추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집을 나가야 돼. 예. 그래서 나는 집 주인은 아니고 원래 집 중간에 나가면은 구해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세입자 네. 입장인 거죠. 그럼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럼 나 같으면은 다 올려야 돼. 급하니까 다방 직방 다 올려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 건 허위 매물인 거네. 내게 진짜 매물인 거지 멍청한 사람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이제 궤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건 잘못한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거는 나는 깝니다. 이거는 까여도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제도가 아닐까. 여러 곳에 있는 것들을 걸러주는 게 예, 왜냐면 왜? 내가 이제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네네네. 직방에 가서 상단에 있는 건 직방에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적죠. 자 그런데 잠깐만요. 근데 그걸 알고 있을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과연? 이 보도 자료를 찾아보는 사람만 네, 알 수 있는 알고 거죠. 있죠. 이 보도자료를 떠나서 이미 직방에 들어왔을 때는 허위 매물이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허위 매물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깎이는 건데 그 만나는 것들 그런 경험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문제가 생겨요. 네. 직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게 공인중개사를 허용하잖아. 허용하고 많이 다방도 물론 네. 허용합니다. 다방도 많이 있지. 대부분이 네. 공인중개사예요. 네. 근데 이제 직방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거를 수면 위로 올려서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직방의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껴있으니 당연히 비용은 올라갈 것이고 네. 아무리 허위 매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돈 내고 들어가는 큰 돈 내고 들어가는 집을 얻는 거잖아요. 거죠. 당연히 공인중개사 때문에 복비 끼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부대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만약에 다방이라고 쳐요. 다방에 있는 것도 다 허위 매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방에만 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직거래 매물로 메인에 있는 직거래 매물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요. 네. 그러면 나는 훨씬 싼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다방이 더 잘 되겠네요. 그거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면 예. 마치 투자자들처럼 그 미래를 읽어 보면 이런 불합리한 걸 넣으면 당연히 부동산은 줄어들 거고 네. 혹은 남아 있는 부동산마저도 그 자기들이 그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우리가 올리고 싶은 거 막 허위 매물 올리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사용자들 입장에서 언젠가는 알게 될 거 아니야. 다방을 네네. 쓰는 게 더 직거래가 많다 다방에.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다방을 쓰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직방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위해서 그런 페널티를 거신 거라면 아니면 뭐 언론에 표시하신 것처럼 진짜 그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거신 거라면 우리 같은 뭐 아직 발전도 못한 새끼들한테는 아무런 뭐 할 말은 없지만 글쎄요. 저는 오히려 누워서 침 뱉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다방도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이 많아지겠지. 들어오게- 아니 이미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많겠지. 이제 직방처럼 그 다방에서 매매를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네. 직접 1대1 거래가 아니라 네. 결국에 공인중개사를 그쵸. 가운데 놓고 하게 돼서 가격선에서는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아니야. 생각하거든요. 직거래인데 공인중개사를 끼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돈이 달라요. 복비를 안 내요. 복비를 안 내고 대신에 대필비라고 해서 그 한 10만 원 정도만 그냥 주는 돈이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다방이 직방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네. 큰 차이가 없을 장점을 것이다. 가지긴 힘들 것 그게 같다고 생각을 하는 장점으로 거죠. 드러나긴. 해리가 있잖아. 그래서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직방 같은 경우에도 다음 시즌에 직방 광고할 때 막 에이핑크 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다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럼 우리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직방 제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직방에서 허위 매물이 있을 때 직방에서 이제 뭐 헛걸음 보상 서비스라고 해서 앱에서 보고 갔는데 매물이 없다. 그러면 현금 3만 원과 청소용품을 준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방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뭐가 있어요? 들면 이제 좀 다른 방향인데 다방에는 이제 신고 버튼이 바로 있고 좀 가볍게 되어 있어요. 대신 이제 이게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네, 있구나. 실제 허위 매물일 경우 네. 이제 이거는 다방 측에서 확인한 다음 이제 보상이 네, 그 기프티콘을 어. 보내주는 걸 하고 있고 직방 같은 경우에는 현금 3만 원과 청소용품을 주는데 이 좀 좋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현금 훨씬 3만 원. 크죠. 네, 현금 3만 큰 원. 이제 대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해야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신고 완전 리포트하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직방은 그러니까 직방은 내가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직방은 진짜 어렵지만 대신 보상이 크고 네. 그 뭐야 다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버튼만 한번 눌러도 되는데 버튼 대신 그거는 네, 이제 가벼운 보상들이 계속 나올 수 있고. 기프티콘도 아, 물론 환불하면 그걸-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금정 씨 되게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중고나라에 파셨나요? 아니요, 기프티콘 업체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 환불 기능이 아, 있어. 그럼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다방에서 다 허위 눌러보면 회원을 탈퇴당하겠지. 잘리겠죠. 아무튼 뭐 저는 다방 쪽도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뭐 저는 충분히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은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비슷한 네. 그 문제점을 가능성이 갖고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그 이런 뭐 다방 직방뿐만 아니라 네. 상식적으로 지금 그 배달 서비스 1위가 어디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처음 나왔을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625에 등록한 치킨집은 우리 쪽에서 뭐 밑으로 내려보낼 것이다. 아니면 뭐 배달 전화를 늦게 해줄 것이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가정을 하면은 페널티를 가정을 하면 가정입니다. 네, 그러지 판타지입니다. 않았어요, 판타지. 여러분. 아 그래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뭐 기수. 배달의 기수하고 뭐 저기요 뭐 저기요. 이런 거가 있으면 이렇게 싸웠다고 하면은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고객은 우리 물론 사용자도 고객이긴 하지만 진짜 수익을 갖다 주는 고객은
이 사람 등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사업자들이죠.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꼭 부동산 업자가 아니더라도 매물을 누구도 등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건 성립될 수 없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말 중요한 고객이 오히려 등록자인데 그 등록자한테 페널티를 주고 있다는 거는 저의 생각에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정치 얘기할 뻔했네. 또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사견입니다. 네, 이거는 자가 발전과 전혀 무관한 그 유 실장만의 그거입니다. 띠꺼우시면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건. 예. 근데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게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 서비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집 구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그 발품 파는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건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손품만 팔면 되니까. 네. 손만 까딱까딱 움직이면 되니까. 사실 이거 집 구할 때도 침대에 누워서 다 구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다 해보고 누워서 전화 한번 해보고 이게 끝이었지 뭐. 그렇죠. 좋아지긴 진짜 좋아졌어요. 특히 그 네이버에 있는 피터팬의 안 좋은 집 구하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신 직거래 매물도 있고 좋은 매물들이 가끔 나오는데 네.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이버 카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직관적인 게 최적화되어 생겼죠. 있으니까. 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예. 마치 큰일인 양 저희가 직방을 이렇게 직방의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런 거 있어도 사용하시기에 편하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죠.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또 훈훈하게 직방에 대한 어떠한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아쉽네요. 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옹졸해지냐? 돈이 많으니까. 돈이 모델을 많아서 바꿔주세요. 모델을 바꾸면 왠지 배포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럼. 근데 알았어요. 주원 씨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좋으신 분이 연기 되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난 주원 씨 좋아. 근데 난 너 되게 나쁜 사람이면 긍정이 되게 누군지 진짜 몰라. 나쁘네. 누군지 몰라. 제일 나쁜 놈이 저기. 사실 나도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 총 쏘는 사람이지. 전 나 주원 씨 007 그런 건 줄 알았어. 주원 씨 팬입니다. 총 쏘는 사람이잖아. 각시탈 이렇게 연기하셨던 그분 아닙니까? 각시탈을 총을 쏜다고?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뭐 주원 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 저희가 언젠가 한번 또 그 연예인들에 대한 뭐 디스패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다방 직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 뭐 여기서도 많이 나왔어요. 저희 그 자가 발전이니만큼 네네. 뭐 이 앱 만약에 가상의 앱이나 이 서비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방이나 직방을 저희가 가상으로 막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막 얘기가 나왔고 예. 이런 것들은 뭐 관계자분들은 열심히 메모하시고요. 뭐 관심 없으시면 그냥 듣고 웃으십시오. 개소리 하네. 개소리 거리고 있는 뭐 이런 거. 말도 말 같지도 않은 뭐 아냐. 저희가 개소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각설하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지금 다방이랑 직방만 쭉 봤는데 그러면은 다른 부동산 서비스는 아예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꾸 그 피터팬 씨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피터팬이 글쎄요, 제 성인이 되고 나서 꽤 많은 영향을 끼친 서비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 부분. 커뮤니티죠 어떻게 보면. 네,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네. 근데 사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피터팬은 이제 기업이에요, 거의.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피터팬 직영 공인중개사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공인중개사 매물을 관리하는 것들을 올려요, 거기다가. 그리고 절대 개인 사용자는 거기랑 겹치지를 못해요. 그 부동산 가면 네. 피터팬 간판 붙어 있던데. 걔네들이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방 직방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상적인 성공 사례인 거죠. 안착한 거죠. 처음에 완벽하게 그 피터팬이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원더랜드? 네버랜드? 몰라 아무튼 네버랜드. 그런 것처럼 무슨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피터팬의 좋은 집 구하기를 했는데 사용자들이 엄청 많이 몰리니까 이걸로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해서 부동산하고 연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집 구하기가 네이버에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엔사 포털에 있는 건데 그 네이버에도 부동산 서비스가 있고 그 네이버 부동산 말하는 거죠? 네,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다음에도 다음 부동산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나는 왜 포털에까지 나도 이런 기능이 이유가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단 한 가지 이유만 찾을 수 있었어요. 뭔가요? 이게 포털을 쓰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한 가지 포털만 쓰게 돼 있어요. 예. 습관이죠, 습관.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엔사 포털만 쓰고 있는데 이 엔사 포털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 만약에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 이제 거꾸로 가서 다방 네네네. 직방이 좀 어리신 분들이었다면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네. 대상으로 하기에는 왜냐면 부동산이라고 치면 바로 자기네 컨텐츠로 연결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거 말고는 저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봐요. 글쎄요. 그 직방이랑 다방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월세 전세가 아니라 진짜 집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직방이나 다방 같은 데는 그런 매물들보다는 전세, 월세, 자취생 이런 쪽에 하숙 뭐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네이버 보거든요. 이제 그 긍정 씨가 말하는 거는 네이버 자체가 검색만을 위한 걸 유지한다기보다는 그 연배 있으신 분들이 거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층이 그쪽이다. 매물이 아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겠죠. 유지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매물이 다르긴 다르더라고. 거기 보면은 그 네이버 매물 보잖아요. 그럼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아져. 우리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집들 다 있잖아요. 아파트. 아니 아파트 그렇고 막 파주 이런 데 검색해 보잖아요. 금산 이런 데 검색해 보면은 막 마당 있는 100평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100평인데 1층 막 이런 거. 엄청 나와. 꿈의 집. 100평인데 100평인데 1층을 지어. 네. 그런 집들이 있어요. 공장 아니에요? 근데 융자가 껴 있어. 거기 이제.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고 대신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좋은 점은 그 네이버 서비스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핵심이 뭔가 이 매물이 뭐 얻기 좋고 지하철 편하고 이런 것도 기능은 있는데 그것보다 핵심은 주로 시세예요. 그 지역 시세를 먼저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 딱 봐도 이건 이제 매매용 주식 그 투기 돈 문제로 하는 사람들 역시 엔사포탈. 그게 근데 당연한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여기 보면은 경매에 대한 그 정보가 그쵸, 있어요. 그쵸. 아예 파트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을 그러니까 포털사 측에서는 집이라는 거를 그 다방 직방 우리가 얘기한 그거에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매매나 아니 임대나 이거에 대한 관점이었으면 네. 포털들은 이걸 자산으로서 보는 투자에 대한 콘텐츠인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주제 먹고 사는 이야기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합하긴 하죠. 하긴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다방 직방이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렇죠. 네, 이거는 완전히 재화로 보는 거죠. 아니야. 근데 그 오늘 집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다만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식주에서 의를 맨 마지막에서 하듯이 네. 이 네이버 부동산도 우리가 부자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거기 뭔지 몰라. 거기 구매 버튼 누르면 사지는 거야? 모르잖아. 배송비 무료니까. 배송비가 무료겠지. 가서 사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다방 직방은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방 직방 엄청 썼어요. 다방은 모르지. 다방은 내가 모르는 서비스였으니까. 근데 직방은 엄청 썼어요. 저도 직방 다방 전 다 네. 썼어요. 왜냐면 뭐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네. 건데 저랑 이제 긍정 씨랑 한 1년 정도 같이 산 적이 있어요. 예. 같이 서로. 살았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1년 정도 있다가. 아 나갈 때가 된 게.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 네네. 똥구멍이 살짝 간질간질한 거야. 간질간질하면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아니, 괜히 좋은데 가보고 싶은 거지 막. 근데 저희가 진짜 좋은 집에 살았어요. 새로 지은 네네. 오피스텔에 들어갔었거든요. 신축 오피스텔에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뭐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데 살다가 이제 네. 막 어려운 데 가기 힘드니까 벌레 나오는 데 가기 싫으니까 찾았는데 결국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죠. 그때 직방 다방 저는 많이 많이 들어봤군요. 써봤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다음 부동산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어렵죠. 네, 네. 수준이. 너 지하철이나 이런데 뭐 출근길에 네이버 부동산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은 삶에 대한 목표가 원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물론 팩트는 아닙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정신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뭐 어찌 됐건 그렇습니다. 나는 근데 이제 네이버 오늘 컨텐츠 그 포털에 대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저는 이제 그 네이버의 포털 메뉴에 부동산 메뉴를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예. 그 사실 네이버에 있는 주라고 생각하면 저는 당연하게도 아까 말했듯이 피터팬의 안 좋은 집 구하기 같은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뭐 다음 같은 경우도 다음 카페들이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잖아요. 익숙하죠. 완전히 맨날 있는 곳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젊은 분들도 네, 젊은 분들도 있으시죠. 많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카페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테마에 맞는 주를 얘기하자면 요즘 이제 아까 제 스페인 친구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네네.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도심에 나와서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 집을 한 공간을 나눠서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쉐어하우스 아까 네네. 룸메이트 같은 경우 네네. 제 이제 스페인 친구가 그렇게 산다고 그랬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컨텐츠 즐길 거리가 아니지. 어쨌든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대가족이라고 해서 네. 우리 가족이랑 친척분들 뭐 다 모여서 20명, 30명 이렇게 큰 네네. 집에서 살았잖아요. 20명이서 사셨었어요? 저 말고. 엄청난데 저 개미야? 말고. 개미요? 개미요? 아니 부모님을 욕하려는 건 미쳤네. 아, 그 이제 뭐 우리 지금 시대에는 우리나라 말고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뭐 남미 쪽은 돈 많은 가족들이 베푸는 게 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잘 살면 모든 친척이 다 몰려와서 살아요. 50명, 60명 저택에서. 빨대 꽂는 거야? 그렇죠. 그게 쩍 꽂는 거지. 그냥 개미가 좀 위험한 발언이었어? 빨대가 위험한 발언이었어 방금. 둘 다 좀. 아니 그냥 이건 다른 얘기지만 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 맞아요. 네, 어떤 빨대 꽂는 의미에서 거잖아. 그러니까 개미가 무슨 의미였는지 알죠? 비하는. 저희 가족을 굉장히 비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미처럼 이렇게 단란하고 다 같이 열심히 산다는 뜻이죠. 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연예인 중에 장동민 씨도 친척분들이 장동민 씨 집에 다 아, 네, 같이 봤어요, 10명 정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들 각자 직업은 있지만 그럴 장동민 수 씨 있죠, 수입에 근데. 이렇게 해서 같은 네.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개미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아기가 전혀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부러워하는 구조긴 해요. 그만큼 많이 산다는 거 이제 너무 제가 잠깐 농담으로 한 거였지만 북적이는 이런. 네, 저는 부러워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고 있었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개미처럼. 그러다가 저는 진짜 일개미였지. 일교환. 일개미도 아니야. 그 병정개미였어요. 병정개미. 좋은 거네요, 그럼. 병정개미 좋은 거야?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부러웠었는데 이제 그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예.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가 살아야겠다 하고 나왔을 때가 제 인생의 가장 지금 돌이키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입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돼. 부모님께 최대 잘하십시오. 실수. 개미가 좋은 겁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대가족 형태에서 현대로 오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핵가족. 핵가족. 이게 영어로 뉴클리어 패밀리라고 우리가 진짜 아는 그거야? 진짜 그 핵이에요. 진짜 그거야? 예, 그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예. 이게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해된다. 아, 그래요? 왜 핵가족이 이해가 돼요? 뉴클리어 패밀리가 왜 이해가 돼? 무슨 뜻이에요? 핵. 아 가운데라고? 아 나 라디오 액티브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방사능 거. 난 뉴클리어 하면은 그거 죽는 생각만 나요. 전 반전주의자입니다. 일단 뭐 핵가족 세대로 넘어오면서 네네네. 가족 구성원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쵸.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렇죠. 아, 그래. 근데 그래. 또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은 1인 가족들이 많이 맞아요. 생기고 있어요. 뭐 네. 삼포 시대라고 해서 결혼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뭐 식당을 가도 이제 혼자 밥 먹으러 갈 수 있는 시대라고 그렇죠. 하죠. 혼자 가서 그런 고기도 것들도 먹고.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럼요. 뭐 식품도 1인 식품 이렇게 팔기도 네네. 하고 네네. 그렇게 판매가 되면서 새로운 주거 형태가 등장한 게 네. 말씀하신 쉐어하우스, 그쵸. 룸쉐어링 서비스 네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음. 그게 아까 이제 스페인 친구분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그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뭐 집 안에 방이 3개가 있으면 이 사실 집에- 그거는 이제 쉐어하우스라 그러니까 쉐어를 한다는 뜻이지만 예 그렇죠. 요즘 엄밀히, 예, 트렌드로 얘기하는 쉐어하우스는 아니죠. 예 요즘 트렌드로 말하는 거는 방이 여러 개 있으면 각자 그 방은 자기 개인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네네. 거실 뭐 아니면 부엌 이런 건 공용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논스톱 보면 나왔던 그런 건가? 예, 약간 비슷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하수처럼 하수이네. 들어가는 언제쯤 건데. 얘기를 하는 거야? 보통은 그 뭐야 요즘 그 예능 있잖아요. 같이 사는 거 룸메이트라고 룸메이트 있죠. 아, 네. 그런 거 그거 안 얘기를 봐요. 하시. 아니 논스톱 남자 된 여자 셋이야.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예, 진짜 이제 쉐어하우스인 약간, 거예요. 네, 한 그런 명이 나가도 쉐어하우스. 뭐 운영의 이제, 문제가 네, 없는. 옆방 분이 나간다고 해서 뭐 룸메이트가 나가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집값 월세를 부담하는데 이게 타격이 있지만 그렇죠. 새로 구해야 옆방 분이 되는 나가도 상황인 그냥 거죠. 남이 나간 거예요. 나 혼자 이 방 쓰는 거니까. 진짜 하수이네요. 예.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건 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집 자체가. 집주인은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형태인 거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알바 헤븐에서 네. 이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알바 헤븐에서 뭘 봤냐면은 그 알바를 구하는데 그 알바가 이제 뭐 호텔 청소처럼 그 코너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원을 하면은 거기서 그 근처 홍대 쪽 산다고 그러면은 그 예. 홍대 근처에 그런 집들 공유하고 있는 집들의 주소를 알려주고 예. 아침부터 거기 청소하러 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관리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관리자인 거예요. 청소하면서 이제 막 케어해줄 거 케어해주고 진짜 힘들겠다. 네, 실제 서류상에는 이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청소나 흔한 건 맨날 하는 거고 거기 이제 가서 상태 확인하고 뭐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보고 예. 이런 걸 하는 알바니까 사실 몸뚱이가 힘들진 않죠. 어떻게 보면은 호텔리어네. 호텔리어 그 쉐어하우스 리어지. 좋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저는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컨택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서울 전역에 거의 뭐 20개 가까이 쉐어하우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 분들은 근데 그 사람 사이트에 가보면은 뭐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입주에 대한 정보? 입주에 대한 정보가 없고 예. 수익성에 대한 정보가 있고 집주인이 가지고 계시면 월세 내시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청소도 하고 집이 고장나면 관리해주고 수익을 알아서 몇 %를 떼주겠다라고. 좋다. 그 집을 사야 돼. 뭐 각설해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곳들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네. 네. 이제 쉐어하우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원래는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뭐 미국이나 영어니까. 일본 이런 데서 그렇죠. 그지 쉐어하우스는 영어지. 서양에서 들어왔겠네요. 네, 그럼. 서양 쪽 영미권에서 들어온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들어왔는데 네네. 우리나라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 예를 들어 얼굴도 모르는 남이랑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쵸. 수 있죠. 네. 혈연 관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남이 갑자기 옆방에 와서 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이걸 왜 해라고 생각했어요. 그 같이 산다는 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긍정 씨랑 같이 살 때는 네. 긍정 씨는 그러니까. 저랑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친구거든요. 근데 같이 사는 거는 전 아는 사람끼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생각 모르는 사람이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에 2명이 사는 경우도 있고 예, 맞아요. 3명이 사는 경우도 그럼 있고 싸지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더 싸지고 그런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내 옆 침대에서 자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코를 골아요. 제가 코를 고는 경우인데 만약에 저 사람은 코를 곤다. 그럼 저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의 무의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릴 수도 있어요. 가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잠들면 일단 아무것도 네. 모르기 때문에 누가 때려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이게 전 굉장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예고 그 외의 것들이 엄청난 문제점들이 그렇죠. 있죠. 사소하게 부딪히는 게 엄청 많겠죠. 네. 생활- 예를 들어서 방을 하나를 둘이 같이 쓰는데 네. 어느 날 화장하려고 봤더니 화장대 내 입생로랑 립스가 없어. 그럼 이제 말도 못하고 환장하는 거지. 싸워야지. 아니 제가 네.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갔는데 내가 내일 진짜 저 오리고기를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를 열었어. 근데 누가 먹었어. 그럼 나는 소리 지를 거야. 그지. 고기로 야이 만들어버려야지. 누가 먹었어 이거. 우리 같은 이러는데 근데 그러자니 그러면은 그 전체 공간 안에서 나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컬처에서는 네. 이게 방금 체면이 되게 긍정 중시되잖아요. 긍정 씨가 얘기했던 대로 해외에서는 그걸 먹는 거 자체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거를 누가 건든다. 그렇죠. 그 해외 여행 다니면서 보면은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게스트하우스에 내가 사온 거면은 써놔요. 몇 방 거라고. 네. 몇 룸, 뭐 몇 호실 거라고. 그러면은 안 건드는 게 상식이란 말이야. 그렇죠. 남의 건데. 네, 남의 거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그렇게 묵어가는 거에서는 이게 내가 도둑질 한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이제 6개월을 살아. 뭐 1년을 같이 살면은 알잖아요. 옆방이 내일도 볼 사이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101호의 누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뭐 긍정식 거인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럼 별 생각 없이 한국 사람 특경사 우리가 남냐? 이러면서 친구끼리 왜 그래? 먹으면 이제 그 오리고기 몇 점을 먹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 지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뒷담화나 이런 걸 한 다음에 긍정이 왜 저래? 그래서 이제 그럼 뭐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겠지.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 뭐 그룹에서 소외되고 거죠. 쫓겨나고. 이게 너무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죠. 얘기하는 걸 수도 네. 있지만 저는 딱 듣자마자 이 얘기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걸 뭐 해결하거나 뭐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는 룸쉐어링 하는 서비스들인데 이걸 조금 다른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정책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코로카시용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코로카시용. 코로카시용. 네. 코로카시용. 코로카시용. 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불어를 못해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불어를 왜 조사해 오신 겁니까? 그러면 정책 이름이 네, 그거예요. 좋아요. 예, 프랑스 파리 같은데 이제 대학이 많잖아요. 네. 몇 대학 몇 대학. 네네. 근데 파리 주변에는 집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관광지에 네. 어마어마한데 학생들이 기거할 데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분들, 네. 고독사 뭐 이런 굉장히 위험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노인분들이 방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해주고 네.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분들이랑 같이 말동무도 해주고 벗이 되는 거죠. 하숙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그거 제공하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서울시에 포스터 붙어 있던데. 맞아요. 서울에도 못 이제 지하철에 가면은 지하철 광고에서 본 건데,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 독거노인이 방을 한 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에 입시를 해서 그 젊은 사람 대학생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 서울에서는 뭐 광진구, 서대문구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노원구에서 제일 크게 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대학가 앞에 시세가 방이 원룸이 네.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네. 뭐 이 정도가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정부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어디 하숙을 하게 되면 보증금은 없고요. 네. 정부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지. 신원을 오. 확인할 테니까. 월세는 시세의 50% 정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엄청나네. 내면 사는 거예요. 짱이다. 대신 이제 그 대학생으로서 뭐 감안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게 이제 거기 집을 제공해 주시는 노인분들이랑 어느 정도 친밀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규약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은 뭐 저녁 8시 이전에 귀가한다라든지.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나는 너무 지금 이걸 얘기를 들으 나는 솔직히 말하면요. 뭐 꼬르카시옹? 네. 꼬르카시옹을 이제 어떻게 보면 벤처마킹 한 거네요. 네. 근데 스페인이네. 프랑스. 프랑스에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유럽에서는. 왜냐면은 개인주의 문화도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개인주의를 경험해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몸에 다 네, 배어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일들. 네네네. 나는 그 포스터를 보자마자 그게 꼬르가시옹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몰랐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서울시 홍보 문구를 보자마자 제가 그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살면 이제 싸게 사는 대신에 저기 저 청소 좀 해봐라. 뭐 아니면 아가 미안한데 여기 화장실 청소 좀 해줄래? 아가 아니면 뭐 이번에 저희 일찍 들어와라.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저는. 그래갖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서울시 제도적인 걸로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어떤 서울시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이제 와서 케어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 할머니한테 가서 이 아이가 괜찮은지 물어볼 테고 그 대학생한테 가서 살기 지속적으로. 괜찮은지 확인을 하겠죠. 근데 그게 사실 24시간 붙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나 폐해가 나올지 이제 막 시작한 정책이니까 뭐 비판하긴 좀 그렇지만 좀 저는 그게 먼저 걱정이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뭐 그게 규정이 다 되어 있었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은 어린애가 그런 것도 안 하고 이제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유교 사상에선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좋긴 해요. 가격적으로나 30만 원의 무보증이면은 서로 올라고 하겠죠. 그것도. 네. 그게 이제 뭐 은 실장이 말한 것처럼 네. 개인주의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생활 습관에 너무 간섭을 많이 네네네네. 하신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나 혼자 사는 곳의 공간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 거니까 저리 가세요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감안하고 것이 들어가는 되고 거군요. 말동무가 되고 그분들의 생활에 내가 스며드는 역할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냥 어떻게 돈 줄 보면 테니까 날 재워주세요가 아니에요. 봉사활동을 겸하는 거죠. 예. 네. 그걸로 재능 봉사활동도 기부의 줘요. 일부인 거죠. 시간도 인정을 해줘요 실제로. 정말요? 그래서 뭐 시장 갔을 때 네.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 돼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한 것들은 오류가 있네요. 그러면 예. 아주 극단적인 정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시켜놔 막 하녀처럼 부린다던가 이제 불가능한 네. 이런 게 아니면 제도를 악용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사는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한 졸부라던가 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항상 그런 예를 들어요. 미안합니다. 전 되게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저는 원래 밝은 아이였고 네. 이 혼자 독립해서 살기 전까지는 되게 낙천주의자의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동글동글한 성격이었는데 2차 성징을 겪기 전에. 예, 2차 성징과 함께 맞아떨어진 이 서울의 그 탐욕스러운 일부분 이런 것들이 저를 바꾼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건들지 마십시오. 뭔 소리야? 야, 뭐 whatever. 그래서 이 쉐어하우스로 시작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그 제도까지 예. 이름이 뭔가요, 그 제도? 그 제도는 서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아니 프랑스에서 하는 건 알고 서울에서 하는 건 모르고. 그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희가 홍보해줬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정책 이름을 모른다는 건 아직 홍보가 좀 미미한 게 서울가시오 아닌가. 아닐까? 그치, 그렇지. 그런가요? 서울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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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는 전철을 잘 안 타고 다니니까 네. 예. 이걸 아예 몰랐어요. 전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처음 포스터 붙자마자 저는 이제 뭐 프랑스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건 진짜 몰랐지만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듣긴 했어요. 제가 서울에 대한 너무 그만큼 안 좋은 선입견이 있다는 걸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왜 대학생들이 워낙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소리 높여서 정부한테 말을 하잖아요. 예. 살기도 힘든데 대학생 등록비도 힘들고 서울 땅값도 높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막 기숙사를 짓든 뭐 해줘라. 급하게 땜빵한답시고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노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방 직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눴고 네. 이제 쉐어하우스나 뭐 서울시에 대한 얘기들도 했어요. 근데 뭐 아예 아까 저희가 팟캐스트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저희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을 거죠.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는 게 좋겠죠. 예, 전혀 저희는 정치와 무관한. 네. 중립적인 방송. 정치엔 그래 다 관심은 조금씩 다 있죠. 네, 뭐 다들 이제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네. 한국에 살고 있는 특히 사람인지라 요즘 같은 시대에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이미 많이 이 매체를 사용해서 정치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데서 듣다가 힘든 것들을 여기서 이제 웃으면서 그냥 넘기시길 바라면서 웃긴가요? 근데 이거? 좀 웃긴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얼굴 보면 되게 웃긴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했듯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저희 목적은 이 스스로 발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상의 어떤 그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놈의 지구를 조금이나마 발전을 좀 시켜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오늘은 이 집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뭐 썰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입으로? 입 개발을 한번 해보죠. 입으로 털어봐. 네, 입 개발을 한번 해보죠. 다방 직방의 경쟁 서비스? 경쟁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그 기업을 홍보해서는 안 돼요. 지네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앱에서 앱 안에서 홈페이지 가서는 홍보해도 되지. 저는 이 서비스가 집을 구하고 나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앱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약간의 놀이성도 가미를 해서 지속성 네, 있겠네. 지속성이. 한번 집을 구매하고 나서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어떻게 이거는 있을 수 있죠? 집을 예. 구매하는 걸로 하자면은 앱이 생성될 수 있나요? 아 뭐 만들어줄 수는 있죠. 뭐 예를 뭐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윗집 요즘 이제 공동체 사회인데 네네. 너무 피해를 주고 사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네.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처럼 툴박스처럼 안에 네. 다 들어있는 거야? 윗집 아랫집의 소음을 측정해줘서 데시벨이 넘으면 서울시로 바로 민원이 가는 겁니다. 좋긴 그리고 좋은데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 수맥을 찾아주는 거. 수맥을 아 어떻게 왼손 오른손에 네. 이렇게 가다가 엘로드 이거 아시죠? 이거 L자. 자력 그게 있어서요? 있어요? 아니 그냥 아무 소리 하는 거예요. 수맥을 딱 찾으면 삥삥삥 이렇게 수맥을 해서 집값을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다든지. 아, 이 집은 수맥이 흘러서 그러는데 제값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아, 이렇게. 그럼요. 나는 이 자가발전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 상상의 나래가 너무 엄청나. 어차피 내가 만들 거 아닌데.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넬로드 나도- 앱 이름은 나도- 아이엘로드. 근데 나도 약간 그 생각은 한 게 집을 구할 때 아이폰이 항상 손에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그걸 해요. 그 다 해본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침반을 켜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창문의 위치 먼저 봐요. 남향. 네네. 그리고 뭐 소음 같은 것도 그건 뭐 내기가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거 들을 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이 눈으로 보는 집의 넓이랑 예. 그 내가 걸어다니는 실제 집의 넓이는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가구가 들어가면 또 다르고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앱들 많잖아요. 시뮬레이션 해주는 것도 네. 있고 그런 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통합 앱처럼 그러니까 지속성은 없겠죠.
지속성은 없을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예, 그 긍정 씨가 말한 것처럼 지속성은 없을지언정 네. 그 집 구하러 갈 때 잠깐 반짝 막 당겨서 쓸 수 있는 꼭 에버노트 서비스에서 노트북 저장하듯이 네네. 내가 돌아다닌 집들을 다 저장하는 거야. 주소도 굳이 안 쳐도 돼요. 위피로 그냥 나침반이나 새 집 등록을 누르면 주소가 먼저 들어오고 전화번호나 부동산 그거까지 들어가고 뭐 나침반 켜지 바로 켤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고 집 구매용 킷 이렇게 네. 해서 그래갖고 집 구매 툴박스처럼 간단히 코멘트도 쓸 수 있고 뭐 이 네. 집은 뭐 남양이라 좋았다. 그리고 그게 그 주소에서 공유가 되는 거지. 오픈 공개하기를 눌러놓으면 내가 주소에서 쓴 글은 나중에 딴 사람이 와서 볼 수도 있는 거야. 아 포스카처럼. 왜냐면은 그 집은 어차피 빈집인 상태에서 쓴 글일 거 아니에요. 사진을 리뷰. 찍거나 이래도.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그 비밀번호 키를 눌러놓거나 이러진 않잖아.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소에 그럼 가보기 전에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리뷰 다른 사람 가보는 걸.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있는 뜻이 있는 부동산 업자라면은 그 다방직방에다 올리는 것보다 이걸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등록된 매물을 실제 매물을 찍어서 올려놓으면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로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네. 써놓을 수도 있는 거고. 괜찮겠네. 그럼 거기 그걸 더 추가를 하죠. 뭐 집에 갔으면 이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더 알아볼 수 전입신고는 있게. 어떻게 해야 되고 집에 이사 왔으면 굴비는 어디다 달아야 되고 그리고 부적을 파는 거야. 맞아. 부적을 파는 거야. 부적을 부적샵이 있는 거야. 부적샵. 이네 펄체이스로 파는 거야. 부적샵. 제가 잘 아는 무속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래갖고 무속인들이 이제 선택도 할 수 있고 무속인들. 그럼요. 그래갖고 무속인들 이건 집이 평안한 부적은 이렇게 해갖고 무속인이 와서 붙여주라고 하자. 집 주소도 거기 써 있는데. 좋다. 출장을 오는 거죠. 굿도 해줘. 그럼 벽에 네. 그려달라고 그래 그냥. 로켓 배송처럼. 벽지 도배하기 전에 부적을 미리 그려놓고 좋다. 좋아. 좀 좋네요. 무섭다 그거. 근데 그거 있어요. 그 어차피 부동산 업자들도 찾아야 되지만 실제로 집을 이제 저희 같은 시공하거나. 단독이면은 1인 가구라면은 그게 필요가 없을지언정 네. 가족 단위로 이사 다니시는 분들은 도배장판을 항상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거기서 연계되면. 의뢰가 이네펄처스로 그냥 도배도 보통 도배 이거 3룸 하는데 뭐 120만 원, 130만 원 이러거든요. 이네펄처스로 130만 원 결제되냐? 안 되죠. 두 번 하면 되겠네요. 99불 두 번. 99 10만 원입니다. 그래. 수학에 되게 제가, 약하신 네. 분이기 때문에 초등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 정도면 되나요? 근데 저도 이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 다방직방의 경쟁할 수 있게? 이제 단점이 어쨌든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가서 결국은 봐야죠. 가봐야 네, 되는 가서 봐야 되니 귀찮잖아요. 네. 근데 난 진짜 회사 있어야 되는데 회사 시간을 뺏어 가야 돼. 네. 그러면 이거를 페이스타임을 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 원격 출장 누가 보여줘? 그러니까 다방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하는 방이 아까 말했던 뭐 썸방이에요. 네. 썸방이면 앱이 썸방이에요? 썸방 요원이 가서 네.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네, 그 변기 한번 찍어봐 주세요. 이러면 변기를 한번 가서 찍어주고. 그리고 변기 잘 물 좀 됐나? 내려봐 주세요. 뭐 이러고. 그렇게 하면 뭐 수압은 어때요? 수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요새는 워낙 이런 온디맨드 서비스가 많으니까 대신맨처럼. 맞아요, 대신맨 맞아요. 뭐 네. 신분을 해주세요 이런 거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주는 것도 나는 괜찮은 것 기존에 같아요. 해주세요 서비스에서 이런 걸 안 해주나? 아 하긴 좀 부담스럽게 좀 그렇긴 할 스케일이 것 같아요. 커지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악용하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돈을 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출장맨들이 이제 일반적인 해주세요처럼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전문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랑 다이렉트로 해줘도 안돼 되지. 안돼. 그럼 젊은 이제- 사람이 해야 돼요. 맞아. 아 그렇죠. 그리고 출장맨 느낌을 브랜드를 해야 되는구나. 브랜드. 옷도 입고 가는 거예요. 세스코처럼. 세스코처럼. 그리고 거기 게시판에선 그거 해줘야겠네 그러면. 뭐 집을 새로 얻었는데 집주인이 자꾸 계단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세스코처럼 거기다가 센스 저희가 있게. 처리해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로 해야죠. 이사를 가시면 되겠네요. 네, 이런 뭐 거. 그런 헛소리 같은 것도 달아놓고. 어.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방 같은 경우에 360도 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근데 아까 그 긍정 씨가 이게 뭐 이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걸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긴 그렇죠. 있거든. 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많이 넣어야 되나? 실용적일지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아망드가 얘기한 거 비춰 보자면 거길 진짜 갈 수 없는 사람은 그거라도 보고서 또 그렇죠. 결정해 최소한의 줄 테니까. 단서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거기에다 핵심을 맞추자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럼 집은 어디서 구하고? 그럼 발품도 띄워주나? 당연한 거죠. 아 내가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냥 유료 등록을 하면서 네. 내가 얼마에 뭐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까지 양해할 네. 수 있고 위치는 어디 쪽이고 네. 언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올려놓으면
막 찾아서 수집을 해준 다음에 역학매로. 자 이제부터 돌아다니겠습니다. 이 중에 어디 갈까요? 해가지고 뭐 초기 5번까지는 그 페이스타임으로 무료로 가지고 6번째부터는 비용이 되는 99불. 99불 너무 비싸잖아. 99불. 왜 99불 왜 이렇게 좋아해요? 나 99불 한번 들어와봤으면 좋겠어 앱스토어에서. 너네 99불 받아본 적 있니? 99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수익이 짱입니다. 페이스타임 할 때 화질 같은 걸 조절하면 어떨까요? 유료. HD로 하려면 돈을 내야 돼. 근데 요원이 갔는데 뿌옇게 보여줘. 그럼 요원 왜 가? 돈을 내 그럼. 그러면 셀로판지를 앞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찍어. 저희 죄송한데 셀로판지 좀 치워주시면 그건 99불을 내셔야. 농협 100. 근데 악용의 우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도움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잖아요. 진짜 부유층 상류층한테는 그 컨시어즈라고 해가지고 뭐든지 그냥 일단 얘기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게 있듯이 집사처럼. 배트맨. 그런 전화번호도 있고 네. 그게 그 굳이 전체 서비스가 아니라 집에 대해서만 한다면은 이거 뭐 더 전문적인 포지션을 먹힐 가질 것 수 같아요. 그렇지. 있죠. 혼자 산 지 오래된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또 창조 경제가 돼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내가 집 하나는 진짜 잘 본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취직을 하면은 고임금이 되겠네요. 집 구매를 할 때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이 되겠네요. 구매가 아니라 그 임대. 임대죠. 그러니까 임대를 할 때 이제 컨설팅. 세입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그 썬방맨, 네. 썬방맨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썬방맨이 그리고 네. 아까 긍정 씨가 말한 거 그거 엘로드를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신청한 사람한테 실시간으로 이게 수맥이 흐르는 이렇게 수치로 계속 나오는 거야. 올라가서 내려갔다 올라가서 뭐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뭐 썬방맨용 앱 하나 클라이언트용 만들고 이제 서버용 앱 만들고 해가지고 썬방맨은 이거 켜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야죠. 네, 그래서 하면 되겠네요. 이게 잘 될 겁니다. 꼭 만드십시오. 이거는 근데 이제 앱 하나 개발하기보다는 썬방맨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야 뭐 하려면 줄 쓸 것 같은데 대신 돈을 많이 줘야지. 돈 많이 주면 누구나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썬방맨이 갖고 좋은 썬방맨이 되면은 이제 네임드가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많이 따올수록. 좋다. 집을 주는 거야. 썬방 대도서관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거기서 누가 할 뜻이 자유인 거지 약간. 내가 집 하나 잘 본다 이러면은 거기에 내가 썬방으로 등록 우버처럼. 좋다. 자동차 딜러처럼 되는데요. 약간 그러면은 그 저를 허위 통해서- 썬방맨이 있겠네. 허위 썬방맨. 저를 통해서 하면 샤시를 아니 했는데 이렇게 모니터야. 걸었는데 모니터인데 선명히 유튜브를 이렇게 썬방맨이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찍어서 보여주는 그럴 거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뭐 있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뭐 이제 네, 상상이니까요. 네, 상당히 뭐 네. 무슨 말이든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될 것 같긴 해요. 네. 긍정 씨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긍정의 코멘트를 하나 날려주셔야죠. 꼭 성공합니다. 만드세요. 무조건 됩니까? 만들어서 찾아오시면 조금 더 살을 붙여드릴 수 있어요. 수익 모델에 대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 원래 저희가 사실 머릿속에 다 있는데 공개는 안 해요. 저희도 그럼요. 다 돈을 멀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획은 전부 저희 자가발전을 통해서 발전된 자체적으로 발전한 정보고요. 가져다가 만드셔도 됩니다. 만드셔도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네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드십시오. 운영하셔도 되고요. 나 썬방맨 보고 싶어. 다만 썬방맨 되게 멋있겠다. 핑크색 셔츠 입어야 될 것 같아. 자, 다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성공 궤도에 오르고 가입자가 뭐 100명, 10,000명이 넘어가시면 저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드셔도 되는데 5월 19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방송을 1회 뭐 중구난방으로 한 2시간 정도 해봤는데 네, 간단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첫 번째 직방 다방을 비교하는 거에서는 직방이 1등 사업자로서 약간의 자각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한다는 거. 물론 충분히 좋은 서비스고 많은 매물이 있지만 네. 다소 아쉬운 부분이 후발주자인 다방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는 거. 네. 그쵸? 네. 사실 1등이라서 잘 될 거였으면은 카카오톡보다 더 먼저 됐어야 되는 SNS들은 많아요. 많죠. 근데 그렇죠. 카카오톡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보완을 했고 오픈되고 소통했기 때문에 이 2등이 다 따라잡은 것처럼 1등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방이 해리를 채워한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해리 사랑합니다. 근데 에이핑크가 있다면 에이핑크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AOA 난. 그건 너무 난 게스트로 모셨으면 좋겠어. 올 수도 있지. 우리 유명해지면. whatever. 자, 좋아요. 긍정 씨 오늘 뭐 방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오늘 방송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내일 안 나오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저는 다음 주는 좀 게스트였어요. 뭐 이 주에 대한 IT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한 말씀 해주시고 왔는데 뭐 다방식방에 대한 얘기도 좋고. 의식주 중에서 주에 이제 IT 서비스 이런 기술들이 접목되기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계속 더 발전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방식방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클 거라는 얘기죠. 그럼요. 네네. 아마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또 코멘트를 달자면은 그 피터팬의 안 좋은 집 구하기 말고 나머지 그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다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등록자가 많아야지 살아남습니다. 자, 아망드는 뭐 오늘 저기에 대해서 뭐 오늘 아무래도 첫 녹음이다 보니까 저희 잘 많이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좀 중구난방인 부분도 있고, 맞아요. 네, 좀 너무 이제 다방직방 얘기만 한 것 같기도 하고. 반절이나 나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위험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만큼 네. 다음 주제 이제 다음 식이죠. 그쵸. 저희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네. 식 부분에 대해서 또 할 거 많지식. 네, 식 부분에 대해서 네.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 실장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어떻게 보면 마지막 초대권을 제가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킹스맨으로 치자면 마지막 초청장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요. 너무 초대해 주셔서 좋아요. 제가 게스트는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진행자예요. 근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 자가발전입니다. 예. 또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고, 뭐 재밌는 사람만 듣겠지. 어찌됐건 간에 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 아이디어들, 네. 이것들이 나중에 쌓이면 진짜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럼요. 우버도 이러다가 탄생한 걸 거야. 그럴까? 과연? 에어비앤비도 이러다가 탄생한 걸 거고, 과연. 페이스북도 이러다가 탄생한 거. 자, 좋습니다. 네, 자가발전 1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잠깐. 자, 오늘 이것으로 자가발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